시원한 바닷바람, 웅장하게 울리는 백고동 소리, 하늘에 내리쬐는 상쾌한 햇살. 저는 지금 호화로운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의 변환점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제 환갑날 아무도 오지 않는 자식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그들에겐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크루즈 여행 팜플렛. 3년 전 큰아들 준호가 제 환갑 선물로 약속한 거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환갑 되시면 꼭 해외 크루즈 보내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3년을 버텼습니다. 팜플렛 속 푸른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주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던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30년. 저는 단 한 번도 제 돈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못 갔었죠.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친정어머니 환갑잔치도 못 해드렸어요. 둘째 민지가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모아둔 적금을 다 깨서 보냈습니다. 막내 서연이 취업 준비할 땐 학원비며 자격증 비용이며 제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다 됐어요. 물론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내 자식 교육시키는데 그 정도도 못하는 부모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 철수는 은퇴하고 나서부터 매일 소파에 앉아 있어요. 저한테 한 번도 고생했어 같은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밥상만 차려주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일이니까요. 환갑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뜸해진 지 일주일째거든요. 핸드폰을 켤 때마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안부라도 물었는데 요즘엔 며칠에 한 번씩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애들아, 다들 밥은 먹었니?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준호한테서는 이틀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딱 그 한 줄. 민지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고 서연이는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부엌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쏟아지는데 왜인지 마음속은 싸늘했어요. 냉장고에 붙은 팜플렛을 떼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모서리가 낡아서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이걸 보며 버텼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밥상 차리고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하면서 언젠간 나도 저 바다 위에 서 있겠지 하고 꿈꿨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다음 주면 내 환갑인데 준호한테 연락 받았어?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다 바쁘잖아. 그냥 조용히 넘기면 되지 뭘 그렇게 기대를 해.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기대라뇨. 3년 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게 과한 기대였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환갑이란 게 뭔가요? 60해를 살아온 사람에게 주는 작은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로마저 제겐 사치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팜플렛 속 크루즈가 여전히 푸른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미역국 재료를 꺼내고 있었어요. 환갑상은 제가 알아서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차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애들도 다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혼자일 거라는 걸. 환갑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어제 제가 올린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애들아, 다들 건강하지? 요즘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준호는 바쁘더라도 내 엄마 정도는 답했고 민지는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보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크루즈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서리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핸드폰을 켰어요. 이번엔 준호한테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다음 주 환갑인 거 기억하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제 환갑인데 제가 먼저 상기시켜야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거실 청소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준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아, 네. 알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크루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이 엄마한테 죄송해요라니. 그것도 환갑을 앞두고 민지한테도 연락했어요. 민지야, 가게는 잘 되고 있니? 다음 주에 시간 될까? 이번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유유 주말에 웨딩 케이크 주문 밀려서. 이모티콘 하나 없이 딱 그 문장만 왔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아예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음이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죠. 엄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요즘 이상해. 환갑 얘기만 나오면 피하는 것 같아.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다 사는 게 바쁘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 살면서 배웠거든요.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간 좀 맞춰서 해. 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 물소리에 묻혀서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새벽 2시 단톡방을 또 확인했어요. 여전히 제 메시지 아래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남편의 단톡방 목록을 눌렀습니다. 남편 핸드폰과 제 핸드폰은 가족 공유로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봤습니다. 준호, 민지, 서연 단톡방. 저는 없는 방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방을 눌렀어요.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준호 내일 엄마 환갑인데.
솔직히 귀찮은데 유유. 민지 나도. 가게 손님 많은 날이라. 서연 크루즈는 너무 비싸. 나중에 밥이나 사드리자. 준호 이응이응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귀찮다고요? 3년을 약속해놓고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눈꺼풀, 하얗게 센 머리카락. 내가 뭐였을까? 이 집에서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명절엔 시댁 제사 음식 준비하고, 아플 때도 참고 일했어요. 그게 다 당연한 것이었나 봅니다. 새벽 3시, 부엌으로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크루즈 팸플릿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보려 했지만 이미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어요. 3년. 중얼거렸습니다. 3년을 이걸 보며 버텼는데 팸플릿을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그냥 다시 냉장고에 붙였어요.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기다렸는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물었어요. 밥은? 지금 할게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밥을 퍼주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내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밤새 온 것도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르고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애들 정말 크루즈 보낼 생각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다봤어요. 글쎄, 애들 형편도 어려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기대요.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갑이 사흘 남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숙,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넌 뭐가 되고 싶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도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오늘이 환갑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에 사둔 조각 케이크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꺼냈어요. 케이크 위에 꽂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60개를 꽂아야 하는데 하나로 되는 건가? 쓴웃음이 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식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저녁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식들한테서는 한 통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5시 15분. 알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케이크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죠. 사랑하는 미숙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초를 불어 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원을 빌어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케이크 한 입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쓴맛 같았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 속엔 제가 항상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환갑날 아침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준호일까? 민지일까? 은행 광고 문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을 보다가 가족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지막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내일 엄마 환갑이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읽음 3. 답장 없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6시, 7시, 8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 입가, 이마. 세월이 새긴 자국들이었죠. 흰 머리카락이 파마 사이로 보였어요. 박미숙, 거울 속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60년을 살았네. 그동안 뭐 했어? 대답이 없었어요. 거울 속 여자도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땅 문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명의로 남겨주신 강남 땅이었습니다. 통장도 꺼냈어요. 30년 동안 몰래 모은 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땅 시세를 찾아봤어요. 5억, 통장 잔액 3억, 8억이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주려고 모았더라. 자식들이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집 장만하면, 사업 시작하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자식들은 제 환갑날에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왔죠. 벌써 일어났어? 제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아, 환갑이구나. 깜빡했네. 깜빡했대요. 애들한테는 연락했어요? 글쎄, 나도 바빴어서. 남편은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남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고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환갑 축하드려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크루즈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 바쁘구나. 네, 나중에 밥 한번 사드릴게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환갑 축하해요. 유유가게 일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해요. 서연이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케이크 그림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30년 키운 자식들이 제게 해준 환갑 선물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야? 알아서 드세요. 왜 그래, 화났어? 화났냐고요.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 환갑이에요. 60번째 생일. 알아. 그래서요? 당신도 애들도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요즘 다들 바쁘잖아. 예민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낮에 봤던 그 얼굴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챙기자.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8억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자식들한테 줄까? 아니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60해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환갑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를 치우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였어요. 여보세요? 미수가 어제 환갑이었지? 축하해. 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어제 파티 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수가 아무도 안 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새끼들이 미안, 욕 나오네. 3년 전에 크루즈 약속한 거 나도 들었잖아. 응. 근데 다들 바쁘대. 바쁘긴 개뿔. 엄마 환갑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미수가 지금 당장 나와. 우리 카페에서 보자. 괜찮아. 나 괜찮은 척하지 마. 30년 친구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30분 안에 나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한테서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친구 목소리 하나에 터져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미수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앉아. 커피 시켰어. 영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제 정말 아무도 안 왔어? 응. 준호는 오후에 전화로 축하한다고만 했고, 민지는 문자 한 줄, 서연이는 이모티콘 하나, 크루즈는 얘기도 안 나왔어. 영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아니, 3년 전에 약속했잖아. 환갑 되면 해외 크루즈 보내드린다고. 그치? 나도 그 말 믿고 3년을 기다렸는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수가 있잖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끼리 여행 가자. 뭐? 나도 내년이면 환갑이야. 우리 둘이 크루즈 타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저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낼 거 뭐 있어. 우리 반반하면 되지. 크루즈 한 달 일정 잡으면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면 돼. 5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통장에 3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거였으니까요. 나 생각 좀 해볼게. 뭘 생각해? 나이 60인데 언제 살래? 이번 달 말에 출발하는 거 있어. 지중해 크루즈. 같이 가자.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 크루즈 사진을 보여줬어요. 푸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 갑판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3년 동안 냉장고에 붙여두고 바라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영희야. 응?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남편은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땅 문서와 통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8억.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영의 말대로 크루즈를 탈까? 아니면 자식들이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그냥 모아둘까?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알까? 아니, 모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제가 돈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남편 은퇴 후에 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 줄 알죠. 만약 내가 이 돈을 다 쓴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크루즈 여행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상품이 떴어요. 지중해 한 달 크루즈, 북유럽 20일 크루즈, 세계 일주 90일 크루즈.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세계 일주 90일. 가격을 봤어요. 1인당 1,500만 원.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60해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자식들 재산을 제가 써버려도 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희였습니다. 미수가 생각해봤어? 크루즈. 영희야, 나 큰일 저지를 것 같아. 무슨 큰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 나 돈이 좀 있어. 8억 정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 8억? 응.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랑 내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거. 헐. 그럼 크루즈 100번도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원래 애들 주려고 모은 거였어. 그런데 나 혼자 쓰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들어봐. 그 애들이 내 환갑날 뭐 해줬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다야. 3년 약속은 어디 갔고? 그래도는 무슨, 내 돈이야. 내가 번 거 맞지? 맞아. 그럼 내가 쓰면 돼. 애들한테 물려줄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 영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 6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을 산 적이 있었나요? 미수가 내일 여행사 같이 가자. 크루즈 알아보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제 결심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자식들 눈치만 볼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영희와 여행사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예약을 했어요. 출발은 한 달 후 1,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여행을 예약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안방 책상에 앉았어요. 백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첫 줄을 적었어요. 나 박미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한다. 손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강남 소재 토지 5억 원은 고아원에 기부한다. 예금 3억 원 중 2억은 요양원에, 나머지 1억은 여성 쉼터에 기부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뒤따라 민지와 서연이도 들어왔습니다. 삼남매가 동시에 온 건 환갑날 이후 처음이었죠. 엄마, 유언장 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누가 그러던 동네 슈퍼 사장님이 엄마가 법무사 사무실 간 거 봤대요. 아, 벌써 소문이 났군요. 작은 동네라 그렇죠. 맞아. 유언장 썼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아파. 그냥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자식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환갑날 못 가서 화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바빴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빴구나. 그래.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습니다.
근데 이건 뭐니? 자식들이 나눈 단톡방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환갑 전날 밤의 대화였어요. 준호 내일 엄마 환갑인데 솔직히 귀찮은데 유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 나도 가게 손님 많은 날이라.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 크루즈는 너무 비싸. 나중에 밥이나 사드리자.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바빴던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3년 전에 약속했잖아. 환갑 되면 크루즈 보내드린다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너 그때 엄마 손잡고 말했어.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이번엔 보답하고 싶다고.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 믿고 3년을 버텼어. 냉장고에 크루즈 팸플릿 붙여놓고 매일 봤어. 일어나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땅 문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겨주신 강남 땅이야. 지금 시세로 5억. 세 자식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통장. 30년 동안 엄마가 모은 돈. 3억? 엄마, 이런 돈이 있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었지. 너희 몰래. 통장 사본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 낼 때 엄마가 마트에서 일했던 거 기억해? 그때 모은 돈.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 유학 보낼 때 엄마 적금 깬 거 알지? 그것도 여기서 나간 거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 그것도 엄마가 됐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30년이야. 엄마가 너희 위에 산 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죠. 원래는 너희 주려고 했어. 결혼하면, 집 사면, 사업 시작하면 주려고 모았어. 엄마, 근데 이제 안 줄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 인생 30년을.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기부 시작할 거야. 고아원, 요양원, 여성 쉼터. 한 달 안에 다 정리해. 엄마, 안 돼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언제?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7순? 8순? 그때도 너희는 바쁘겠지.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는 해. 근데 제사는 못 줘. 일어서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음 주에 크루즈 타. 혼자. 네. 세계 일주 90일짜리. 이미 예약했어. 민지가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혼자요? 응. 친구 영이랑 같이. 뒤돌아서서 자식들을 봤어요. 너희가 안 보내줬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가는 거야. 남편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소? 8억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 주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필요 없단 말이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다 한마디 없었잖아요. 환갑날에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어요. 엄마, 제발. 준호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환갑날 전화할 때 물어봤어야 했어. 엄마, 크루즈는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지. 그게 답이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에도 집안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계속 전화를 했고 민지는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남편 철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도 보지 않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녁도 차리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은 날이었죠. 당신 정신 차려. 8억을 그냥 버린다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우리 자식들 재산을. 저는 TV를 끄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자식들 재산이요? 제 돈인데요. 부부 공동 재산 아니요? 할머니가 제 명의로 남겨주신 땅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고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그게 다 내 덕분 아니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당신 돈으로요? 제가 마트에서 일한 거, 집안일한 거, 애들 키운 거, 그건 돈이 아닌가요? 그건 당신은 30년 동안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환갑날에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받을 거예요. 변호사가 준비 중이에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이 60에 이혼을 해? 팔을 뿌리쳤어요. 60이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제 인생 살려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20번째 전화였죠.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목소리가 애원조였습니다. 생각은 다 했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환갑날이 기회였는데, 3년 약속이 기회였는데,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암 검사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암 검사. 유방암 의심된다고 해서. 엄마, 그런 일이. 다행히 음성 나왔어. 근데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너희 중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귀찮아할까봐.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 때문이에요? 응, 너희 때문이야. 엄마가 평생 괜찮은 엄마로 살았거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화내지 않는 엄마.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모습. 결과지를 받아들고 떨리던 손.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없어. 앞으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 문장이었어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서연이한테서도 왔죠. 역시 지웠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영인의 집으로 갈 겁니다.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크루즈 준비를 할 거예요. 서랍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통장, 땅 문서, 유언장 사본.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죠. 오래된 사진첩도 꺼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제가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참고 지은 미소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첩을 닫았어요.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그대로 두었죠. 이제 과거는 여기 두고 갈 겁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년을 산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갑니다. 30년을 산 집. 하지만 한 번도 제 집 같지 않았던 곳이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호가 보낸 거였어요. 엄마, 저희 내일 아침에 갈게요. 얘기 좀 해요. 제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요? 네.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아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후회할 거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을 안 산 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60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영인의 집 주소를 말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아파트가 멀어졌어요. 30년의 세월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해방되어서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걸려왔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크루즈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30년 동안 꿈꿨던 풍경이었습니다. 친구 영희가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어요. 미수가, 바람 진짜 시원하다. 이게 삶이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갈매기들이 배 위를 날아다녔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숨쉬기 힘들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이 떠올랐어요. 집을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영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식들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처음 며칠은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한 번 만났죠. 카페였습니다. 준호, 민지, 서연이 모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민지도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해. 근데 재산은 이미 정리했어. 고아원에 3억을 기부했습니다. 요양원에 2억, 여성쉼터에 1억, 뉴스에도 나왔어요. 동네에서 화제가 됐죠. 자식들은 그 뉴스를 보고 더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은 돈으로 크루즈를 예약했어요. 세계 일주 90일. 영희와 동창 친구 서너 명이 함께했죠. 출발 전날 밤 자식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가판 위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고아원 기부하신 거 뉴스에 나왔어요. 엄마 이름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민지도 보냈더군요. 엄마, 저 오늘 가게 문 닫고 고아원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곳이요. 거기서 아이들 보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문자도 있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사는 거요. 엄마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저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바다도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영희가 와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자, 건배하자. 새로운 시작. 잔을 받아들었어요. 와인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제 인생 같았죠. 미수가 후회 안 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정말이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산 건 지난 한 달이 전부였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배 위를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워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 저 갈매기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자식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항상 집안에서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예쁘다. 중얼거렸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거 볼 거야. 90일 동안. 90일. 3개월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갑판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석양을 보고 있었죠.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봄바람 같았죠. 저는 난간에 양팔을 올려놓고 몸을 기댔습니다. 파도가 배 옆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이겠죠.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사랑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것.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별을 봤어요. 소원을 빌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자유. 그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영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낼 수 있었어. 무슨 용기? 내 인생 사는 용기. 너 보면서 배웠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인생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은하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미숙의 진짜 인생. 60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계약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영인의 집 근처입니다. 2층짜리 빌라인데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에요.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오늘도 그렇게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크루즈 다녀온 후로 가끔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왜?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처럼? 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사는 거요. 엄마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짧게 말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읽어주실래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당연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프지도 화내지도 힘들어하지도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도 평범한 사람이고 아프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었어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졌어요. 천천히 배워. 엄마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다음 날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손수 만든 거였죠. 엄마, 이거 환갑날 못 드린 케이크예요. 늦었지만 케이크 위에는 촛불 60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축하해주고 싶어요. 엄마 환갑.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혼 서류는 한 달 전에 처리됐습니다. 남편 철수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했어요. 미안하오.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아내로만 봤소. 저도 대답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남편으로만 봤으니까.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집이에요. 벽지를 골라 바르고 가구를 하나씩 샀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른 것들이었죠. 거실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을 놓았어요. 영희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에 냉장고에 붙어 있던 크루즈 팸플릿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다음 여행 계획표가 있어요. 이번엔 북유럽입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자식들이 만든 단톡방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치료 첫날이에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신청했습니다. 민지도 글을 올렸어요. 저는 봉사활동 정기 등록했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고아원에서요. 서연이도 있었죠. 엄마, 저 다음 달부터 심리학 공부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자.
완벽하게 화해한 건 아닙니다.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공원 위로 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워 보였어요. 예전에 크루즈 갑판에서 봤던 그 갈매기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갈매기요. 저도 이제 저 갈매기처럼 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몰라요. 자식들과 완전히 회복될지, 혼자 늙어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선택이니까요. 달력을 폈어요. 빈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 빈칸을 제 것으로 채워갈 겁니다. 엄마가 아닌 박미숙으로요.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다음 주 북유럽 여행 예약했어.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정말이었어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갈매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사이로 사라졌어요. 저도 따라 날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61살 박미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 또 다른 갈매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엔 2마리였어요. 나란히 날아가고 있었죠. 저와 영희 같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날아가는 2마리 새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제 인생의 봄도 이제야 왔어요. 6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